안녕하세요. 강물 변호사입니다. 요즘 갑자기 이렇게 차용증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제목을 뭘로 써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부쩍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구에게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아본 적 있나요? 또는 내가 차용증을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써본 적이 있는지요? 제목을 뭘로 해야 할까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제목 때문에 고민이 되면 차라리 쓰지 마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은 빌려가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입니다. 어떤 경우 차용인 이름 썼는데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한두 명이래야 말이죠. 주소도 안 적고 생년월일조차 안 적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만 가지고 찾으려니까 이 사람 이름이 가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찾죠? 자, 오늘은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샘플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적는 게 좋고요. 왜 차용증을 왜 쓰느냐? 이렇게 쓰면 좋죠. 결국은 차용인, 작성인은 돈 빌려가는 사람이니까 차용증. 본인은 귀하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감에 있어서 약속한 날짜에 틀림없이 갚기로 다짐하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때는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앞에다가 한 두 줄, 세 줄을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말로 한 것보다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양심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차용증을 안 썼을 때 또는 단지 금액만 기재한 차용증을 썼을 때보다 더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돈을 변제하는데 갚을 때 있어서 우선순위로 아마 그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에게 먼저 갚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일 먼저 적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금액하고 얼마 해야죠. 그 다음에 갚기로 한 날, 변제일 또는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 그래서 2025년 12월 23일까지 갚기로 한다. 이자를 꼭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지급 시기, 이자, 연 20% 하면 좋은데 욕먹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연 5% 하든지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자 지급 시기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매달 20일 또는 매달 30일. 그래야 그날 지나면 이자를 지체한 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변호사로서 자주 듣는 말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차용증 적었으면 뭐해요?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럼 이 돈 지급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하는 방법이 이자를 좀 더 가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이자를 갚기로 했는데 이자 지급이 1회라도 지체되면 지체된 다음 날부터는 이자율을 연 20%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지급 시기를 연말로 했는데 이자 지급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자 지급 날짜를 또는 두 번 어기면 지급 날짜 이전이라도 채권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전액을 갚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한 두 가지 정도 단서를 특약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작성 날짜를 적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서류에 중개인이 작성하거나 또는 전문가가 도와주는 서류 말고 둘이서 그냥 이 볼펜으로 쓰는 여러 서면 중에서 10장 중에 5장은 날짜를 안 적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봅니다. 2025년 8월 며칠 날짜를 꼭 적어야 되고요. 자, 차용인하고요. 그 밑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귀하라고 해야죠.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귀하. 사실은 이 서류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돈 빌려준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가급적이면요,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차용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적었듯이 밑에 연대보증인 이름 누구 적느냐고요? 그러면은요, 지금 너 친구에게 전화하라. 전화해서 스피커폰을 틀고 내가 누구한테 돈 얼마 빌리는데 너 연대보증 좀 쓸 수 있느냐? 동의를 받지 못했으면 또 누구한테 전화해라. 또 누구한테 전화해라. 연대보증인 쓰는 사람의 승낙을 받은 뒤에 그 글씨는 차용인이 써도 됩니다. 연대보증인 누구, 이름, 주소 하고 사인도 대신 하면 됩니다. 대 누구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스피커폰 한 내용을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가급적 동영상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일부라도 사인하는 부분이라도. 사인이 좋을까요? 지장이 좋을까요? 인감도장이 좋을까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좋은데 요즘 다들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사인만 해도 되고요. 뭐 지장을 찍어도 좋은데 혹시나 차용증 쓰신 분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 상태가 되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들이 이거 차용증 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거든요. 자, 요즘에 수사 또는 재판 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진실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죠? 자, 여기 보면 저기도 CCTV에 있거든요. 어디나 CCTV가 있고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매매, 임대차,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렌트하는 경우 계약서 안 쓰면 법적으로 무효일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변호사님이 차용증에 도장 안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 차용증은 다 썼어요? 이 사람이 도장 안 찍고 사인을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썼는데 차용증이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자, 무효 1번, 유효 2번. 우리 PD님, 유효예요? 무효예요? 안 들려요? 유효.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약정이죠. 약속은 손가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 무언의 대화로 이심전심 합의할 수도 있어요. 이심전심, 묵시적 합의라고 하기도 하죠.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면 합의가 성립이 된 거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종이에 쓰거나 바닷가 모래에 쓰거나 관광지에 누구 이름 쓰듯이 하트 그려놓고 말이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볼펜으로 종이에 쓰는 건데 볼펜으로 종이에 쓴 증거 찢어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동영상으로 남기는 현장 녹음 영상이 종이로 쓴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인 안 해도 종이에 안 써도 종이에 중간에 쓰다 말고 말로 합의를 완성했다 하면은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계약, 약정, 합의, 약속 다 같은 말입니다. 법률적으로는요.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가급적 세우는 게 좋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유가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이 서류에 찍힌 도장을 대조하기 위한 건데요. 요즘의 과학기술로는요.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형, 그림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 못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경우가 많고 또 달라 그러기가 조금 그렇게 분위기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을 달라 그래서 신분증 사진을 꼭 찍어두는 게 좋고요. 연대보증인을 쓴다면 연대보증인 쓰는 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이제 채무자, 차용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것을 전달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차용증을 썼고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다가 어느 날 이자가 안 들어온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하죠? 예,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 법률사무소 강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